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은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 정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류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정류회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소자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아시게 되면은 어디 가서 정류다라고 하는 거,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정수기 사용해 보셨나요? 이 정수기는 어떤 기계를 우리가 정수기라고 하게 되나요? 맞아요. 물 중에서 일종의 더러운 물이 있게 되는데, 이 더러운 물을 어떤 거, 깨끗한 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수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꿀까요? 그 원리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내부에, 맞아요, 필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일종의 거름망 같은 거죠. 이 큰 입자가 큰 소자들을 거르고 걸러서 결국에는 마지막 출력단에는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제거된 깨끗한 물만 나오게 됩니다. 전기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수기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면, 이 전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러운 전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제 전기에서는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필터를 통과하게 해서 이제 직류로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류기입니다. 이 교류는 어떻게 우리가 파형을 그립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계속 바뀌는 것을 교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는 어떻게 파형을 그리게 될까요? 이렇게 반듯하게 계속 극성이 바뀌지 않고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직류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이 필터입니다. 정수기는 필터의 역할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리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정류기에서 필터는 어떤 놈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라고 하게 되나요? 짜잔, 여기 보이는, 여러분 이 그림으로 보이시는 이 작은 소자, 이 겨우 새끼 손톱만한 것들, 자, 이 소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소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는요, 이 다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한쪽 다리가 있고 여기 한쪽 다리가 있어요. 이 다이오드는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자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이 다이오드를 잘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검은색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회색 띠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한쪽은 이렇게 회색 띠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색 띠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즉 다이오드에서 안에 반도체가 서로 다른 종류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회색 띠가 있는 곳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검은색을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이 플러스고 여기 회색 띠가 마이너스일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은 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즉 도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극쪽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극쪽을 캐소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영문 약호로는 에노드는 A를 그대로 쓰지만 이 캐소드는 우리가 C 대신에 보통 이렇게 알파벳 K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 다이오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기호를 나타낼 때는 지금부터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막대기 있는 쪽이 마이너스고 막대기 없는 화살표 쪽이
플러스가 될 때 비로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전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직류 전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이오드를 하나 이렇게 그리게 됐는데 이 마이너스 있는 쪽이 여기고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구, 직류 전구를 넣게 되면은요, 이 전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가 그대로 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 도체 상태가 돼서, 자, 이 전구는 짜잔 하고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됩니다. 즉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 즉 극이 제대로 들어가게 될 때는요, 이때는 우리가 도체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즉 작동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반대로 걸어주게 되면은요, 아주 재밌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거꾸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 똑같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직류 전구를 넣게 되면은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자, 이쪽이 에노드이고 이쪽이 캐소드인데, 전류는 이쪽으로 넘어가다가 캐소드 쪽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되어서 이 전구는 불이 켜지지 않게 됩니다. 왼쪽이 켜지게 됐다면 오른쪽은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체가 아니라 뭐죠? 맞아요.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다이오드는 어떤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이오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도체가 되지만, 이 반대로 다이오드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걸어주게 되면 부도체가 되는, 즉 전류의 방향이 일방성을 띠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교류 전원을 하나 준비해 볼게요. 여기에 교류 전원을 하나 이렇게 넣고요. 제가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다이오드를 이런 방향으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어떤 부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항 하나를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교류 전원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류 전원은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제가 입력하는 전원은 어떤 전원을 넣을 거냐면요, 이런 전원을 넣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교류를 넣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입력이 될 건데, 그러면은 출력은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죠. 자, 이렇게 똑같은 시기를 놓고, 자,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주기, 자, 전원이 이쪽이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일 때 이 전류는 어떻게 갈까요? 자, 플러스 출발합니다. 쭈쭈쭈쭈쭈 갑니다. 어떻게 되죠? 극성이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에노드 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는 흘러가서, 자, 출력 측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이제 출력 측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즉 출력 쪽에 이렇게 입력과 같은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극성이 바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래쪽이 플러스인데, 아래쪽이 플러스여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이 반대로는요,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없죠. 부도체가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요. 그래서 전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압이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편 사이클일 때,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역시 이제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 측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 극성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반대편의 파형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맞아요. 입력은 AC 교류이지만 이 출력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은 직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D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류를 입력했는데 출력은 직류가 되었으니까, 교류가 직류가 되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정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떠세요? 이 굉장히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입력을, 파형을 이렇게 하나, 두 개, 한 사이클에 두 개를 입력하면은 출력은 반만 나오게 돼서 이런 정류는 우리가
반파 정류라고 하게 됩니다. 하프예요. 그러니까 내가 2개를 넣었는데 반만 나오게 되니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입력파형을 주었을 때 제가 일부러 도면을 바로 부르지 않고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다이오드를 배치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4개를 어떤 모양으로 배치를 하게 되느냐, 자, 이런 모양으로 배치를 하게 되죠. 하나, 둘, 셋, 4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흘러가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흘러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출력을 하나 이렇게 빼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을 하나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출력은요, 만약에 주기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플러스 따다다다다단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는 못 가죠.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로는 못 가죠. 다시 우측으로 가서, 자,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요, 쭉 가서 오른쪽으로는 못 가고, 왼쪽으로 가서 위로는 못 가고,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원이 위아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출력하게 되고요. 또 극성이 반대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쭉 가서 왼쪽으로는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는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자, 위에는요 마이너스니까 쭉 가서 오른쪽으로는 못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못 가고 아래로 가서 그대로 위에가 플러스 또 아래가 마이너스가 걸리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바르게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또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역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출력이 되어서 이러한 정류 회로에서는 출력의 파형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위에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 아래로 되었을 때도 위로 나오고, 또 반대편이 되었을 때도 위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모두 다 출력이 되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풀 브릿지 회로라고 해서 전파 정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파 정류. 위에 있는 것은요, 반파 정류. 보통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위에 있는 것은 입력한 전원의 45%가 출력이 되고, 예를 들어 100V를 넣게 되면은 45V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100V를 하게 되면은 90%, 딱 2배죠. 그러니까 100V를 하게 되면은 이 90V가 출력되는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브릿지 회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다이오드를 배치하는 모양을 봤는데, 자, 이렇게 마치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마른 목고로 배치를 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이 교류 전원을 우리가 전파 정류하려고 하는 정류 회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류 회로를 어떻게 반파 정류하는 회로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수기, 이 전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류기이고요. 이 정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 전력 소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전력 소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는 도통하지만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는 불통해서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반도체를 이 교류 입력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혹은 교류 입력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정류 회로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를 놓았을 때는 반파 정류, 이렇게 4개를 놓았을 때는 전파 정류가 만들어지고, 이 전파 정류는 이런 브릿지 회로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회로의 형태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방법, 정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전기가 여러분에게 재밌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달달달 암기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면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는 되새김하는 새롭고 즐거운 전기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